안녕하세요. 저 A팀 발표를 맡게 된 서정원입니다. 저희 팀은 일단 상암 DMC에 대해서 이제 지역 브리핑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저 상암 DMC 현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상암 DMC는 서울 서부권에 위치해 있고 약 17만 평 규모의 택지 개발 구역으로 조성이 되었는데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라는 좀 어려운 이제 용어를 내세워서 한마디로 이제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특성화 지구로 개발을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지금 방송국과 IT 관련 업체들이 다수 입주해서 직주 근접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상암 DMC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데 경의중앙선이랑 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 역세권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 서대문구의 가재울 뉴타운과 은평구의 수색 증산 뉴타운이 조성됐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라서 상암 DMC 내 단지와 더불어서 주거벨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인구를 살펴보면 현재 상암동의 인구수가 3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약 13,0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마포구 전체에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10대와 40대의 비중이 마포구 내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사자 근로자 수를 이제 살펴보면은 마포구 전체에서 이제 근로자 수와 소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는 평균 연소득이 4,500만 원 정도로 서울 7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 중에서 상암동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가 4만여 명, 그리고 사업체 수가 2,2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면에서 살펴보면 상암동은 이제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강변 방면으로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 정도 이제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라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초중고를 비롯해서 인근의 대형마트와 영화관, 도서관, 그리고 이제 복지센터 같은 그러한 문화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군을 살펴보면은 상암동 단지 내 중학교인 상암중하고 중암중이라고 이제 상암동 인근에 있는 이제 위치해 있는 중학교인데요. 거기가 마포구의 학업 성취율이 최상위권으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암동 단지 내에 있는 상암중학교는 마포구에서 특목고 진학률이 1위인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암동 내 대형 학원가는 형성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마포 인근에 대흥동 인근에 이제 학원가나 목동으로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해서 이제 학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은 상암동이 속해 있는 이제 마포구와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세 개구를 합쳐서 향후 입주 물량을 살펴봤는데, 현재 연간 적정 공급량이 이제 세 개구 적정 공급량을 합치면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덕양구 이제 물량을 합해 봐도 현재 향후 몇 년간은 공급 과잉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암동의 개발 호재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상암동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상암 수색 광역 중심으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우선 월드컵 대교를 들 수 있는데 올해 8월 달에 월드컵 대교랑 서부 간선 지하도로가 동시에 개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통 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강남 순환 고속도로에서 상암동까지 논스톱으로 도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상암 롯데몰을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건축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좀 착공 예정이고 백화점과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암 수색 광역 중심에 맞는 문화 편의 시설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 상업지구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복합 역사 개발도 현재 롯데와 코레일이 함께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암 롯데몰과 붙어 있는 수색 역세권 개발을 둘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와 코레일이 1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일대 이제 32만 제곱미터를 개발 예정이에요.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단계별 진행상 1단계는 이제 상암 롯데몰과 더불어서 DMC역을 개발을 하고, 2단계로 나머지 철도시설 부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수색 역세권이 개발되면 북쪽의 수색 뉴타운과 더불어서 상암동이 같은 생활권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거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DMC 랜드마크 사업을 둘 수 있는데, 작년 8.4 대책으로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이제 내놓으면서 그곳 그 개발지 중에 한 곳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대 주민들이 좀 반발이 심했는데, 실제 임대 비율, 그러니까 주택 비율은 20% 정도로 이제 수정이 됐고, 한 10년 이상 끌어왔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재가동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컨벤션 용도가 이제 연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올해 기본 구상안이 마련될 예정이라서 향후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망으로 보면은 원종 홍대선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현대건설 등의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국토부에 제안서가 제출된 단계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조만간 사업 확정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지만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 횡단선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목동에서 상암을 지나서 기름과 청량리를 지나는 노선이고, 이미 국토부 승인을 받은 상태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걸쳐서 확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암동 내 개발 호재들은 한 6개 정도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암동 상암 DMC 내 단지들을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1군, 2군, 3군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상암동에는 전체 한 16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임대와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한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가 3개 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입주 시기와 이제 위치를 고려해서 제가 나눠 보았고, 1군은 아무래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가까운 월드컵 파크 2, 3단지와 휴먼시아 1, 2단지를 묶어볼 수 있겠고요. 2군은 월드컵 파크 4, 5, 6단지. DMC 업무지구의 이제 메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2군으로 묶어보았고, 그리고 3군은 가장 최근에 조성된 월드컵 파크 9단지에서 12단지까지입니다. 먼저 1군을 살펴보면은, 월드컵 파크 2, 3단지와 상암 휴먼시아 1, 2단지, 이렇게 4개 단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표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매매 시세를 보면 30평대에서는 월드컵 파크 3단지하고 20평대에서는 월드컵 파크 2단지의 시세가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휴먼시아 1, 2단지는 역과 가까운 특징이 있고, 월드컵 파크 2, 3단지보다 6년 이후에 지어진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00세대 정도의 이제 소규모 단지라서 가격면에서는 좀 저평가,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임대사업률 같은 부분은 휴먼시아 2단지가 12%로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임대사업률이라는 거는 전체 세대수 중에 임대사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임대사업률이 높을수록 이제 투자 목적이 강한 단지임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휴먼시아 2단지와 월드컵 파크 2단지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 갭이 이제 4개 단지 중에서 가장 적은 편이라서 임대사업률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실거래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30평대 이상 평형만 있는 월드컵 파크 3단지랑 휴먼시아 1단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매매가의 경우에는 휴먼시아 1단지의 실거래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앞서서 시세와는 이제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표에서 나타낸 부분이 시세고,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거는 실거래가. 그래서 약간의 좀 여기서는 높게 나타나는데 시세에서는 좀 낮게 나타나고 한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랑 역간 거리가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좀 휴먼시아 1단지 실거래가가 높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전체 실거래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휴먼시아 1단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파크 3단지하고도 갭을 벌리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2020년 이제 중반 이후부터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평대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은 월드컵 파크 2단지와 휴먼시아 2단지를 이제 들 수 있는데, 두 개 단지 모두 소형 평형 위주라서 비교를 해보았고요. 매매가는 월드컵 파크 2단지가 이제 아무래도 휴먼시아 2단지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먼시아 2단지가 좀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군 단지를 살펴볼 텐데요. 상암 월드컵 파크 4단지에서 7단지 사이를 이제 2군으로 묶어 놓았고, 상암동 메인 단지를 할 수 있어요. 2군 단지들은. 그래서 4개 단지 모두 30평형 이상으로 이제 2개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률은 앞서서 이제 소형 면적 비중이 많았던 1군 단지들보다는 실거주성이 좀 강해서 임대 사업률이 좀 낮게 나타나는데요. 6단지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4개 단지 중에 5%에 가까운 임대 사업률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이제 조금 의외인 부분이고, 매매 시세는 30평대와 40평대 모두 4단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세가 가장 떨어지는 7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갭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군 단지의 이제 실거래가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30평대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고, 4개 단지 모두 큰 편차는 없는데 매매와 전세가에서 4단지가 아무래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5, 6단지와 7단지 순으로 이제 서열이 나뉘고 있죠. 매매 거래량에서는 4단지가 제법 많은 편이고, 전체 거래량은 4개 단지 모두 전세 거래량은 4개 단지 모두 골고루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3군 단지인 월드컵 파크 9단지에서 12단지를 살펴볼 텐데, 각 단지마다 부분적으로 좀 임대 아파트가 믹스된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임대 사업률도 낮고 실거주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성이 강한 곳이라고 보긴 어렵고, 30평대 매매 시세 같은 경우에 9단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20평대에서는 12단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3군 단지들도 실거래가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매매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9단지가 가장 역시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 10에서 12단지의 편차는 거의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의 경우에 임대 세대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프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감안해도 4개 단지 모두 이제 상위 쪽의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1군에서 3군까지의 단지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매매 시세와 실거래가를 나타내는 단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1군에서 월드컵 파크 4단지, 그리고 2군에서 월드컵 파크 4단지, 그 다음으로 1군에 월드컵 파크 3단지, 3군에 월드컵 파크 9단지 순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암 DMC 내 대장 단지는 그렇게 해서 4단지로 결론 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상암 DMC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상의 그런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상암동 주변에
이제 대장 단지들과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근의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의 대장 단지라고 볼 수 있는 DMC 파크뷰 자이하고 마포구 내에서 최대 이제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는 성산시형과의 가격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 개 단지가 입주 시점이 각각 달라요. 연식들이 제각각인데, 이제 월드컵 파크 4단지의 입주 시점이 2006년 정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파크뷰자 입주 시점이 2015년이라서 9년의 이제 연식차가 발생을 하는데, 현재 시세 차이는 예상보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질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파크뷰자이가 입주한 시점부터 성산시형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서 이제 갈수록 이제 작년에 안전진단 통과도 되면서 현재 시세가 굉장히 대폭 올랐어요. 그래서 월드컵 파크 4단지를 바짝 추격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변의 신축이랑 최근에 이제 앞으로 재건축될 구축 단지들이 앞뒤로 상암 월드컵 이제 DMC 단지의 시세를 좀 견인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DMC 내에 이제 주변 개발과 더불어서 위쪽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의 입주가 또 한 번 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상승 여력은 주변의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암 DMC 단지 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이제 월드컵 파크 2단지의 경우에 20평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1월에 리모델링 추진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방식은 수평 중축과 별동 중축 방식으로 해서 20평대 단지들이 이제 30평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가설계를 하고, 현재 일군 건설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추후에 이제 이 월드컵 파크 2단지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주변 이제 신축 단지들도 앞으로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나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갈수록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암 DMC의 단지들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암 DMC 내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앞서 이제 상암 DMC 내 대장 단지라고 볼 수 있는 4단지 매물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2006년 10월에 이제 준공이 돼 있고요. 단지 세대 수는 761세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26대로 주변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가 상암 4단지에서 7단지 사이 내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다니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 유흥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주변 공원과 이제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형은 이제 33평과 40평형으로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40평형이 33평보다 방이 조금씩 크다라는 차이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러한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할 때 오히려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시세는 매매가의 경우에는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13억에서 14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 시세도 7억 5천에서 9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암 DMC 지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